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 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저랑 김은찬 변호사님 두 분이서 진행을 하시다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개인 회생 파산 전문가이신 유익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사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 채무도 개인 회생을 통해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하죠.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셔야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나요, 요즘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부동산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사기 당하신 분들이 네. 진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깡통 연세라든가 뭐 리딩방 사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깡통 전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리딩방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좀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사기 네. 피해자는 아니고요, 가해자들도 가끔씩 돈을 물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해자다, 아니면 상대방을 때렸는데 내가 가해자여가지고 벌금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네.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래도 어쨌든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가능한가요? 절차 진행은 가능은 해요. 근데 면책은 안 돼요. 면책이 안 된다는 네.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네. 채무를 면책받는 거고, 면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거고, 면제받는다는 건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걔가 사기를 쳐가지고 네. 뭐 5천만 원을 갚아줘야 돼요. 네. 근데 1,000만 원만 갚고 면책된다라고 하면 4천만 원 안 갚는 건데,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한테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하도록 법에 비면책 채권, 면책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채권은 이제 면책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기 가해자는 회생 절차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네. 회생 절차에서 못 갚은 그 불법행위 채권을 계속 갚아야 돼요. 다 갚을 때까지. 개인 회생은 시켜주지만 그렇죠. 빚은 탕감시켜주지 않아. 맞아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런 네. 이점은 있겠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네. 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인 거고, 네. 뭐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비나 뭐 이런 거 쓰려고 금융권에서 빌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소득으로 갚아 나가는 게 이제 뭐 변제율이 한 50% 나왔어요. 그러면은 변제율 50%라는 거는 전체 채무 중에 50%를 내가 탕감받는다는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금융권 채무에 대해서 50%는 탕감을 받는 거죠.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 그렇죠. 그거는 탕감받는 탕감받는 거죠? 거고, 이제 회생 절차에서는 그냥 50% 탕감이니까 비면책 채권인 사기로 발생한, 내가 이제 사기 피해자한테 갚아야 되는 돈도 회생 절차에서는 50% 탕감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어차피 사기 피해자가 회생 절차 끝난 이후에 다시 강제 집행이라든지 뭐 이제 돈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뭐 실질적인 탕감의 효과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비면책 채권이라는 거 네. 말씀해 주셨는데, 비면책 채권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더 있나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게, 아까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채권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중과실로 가한 신체 침해라든지 생명 침해에 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채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과실로 네.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이제 심하게 다쳤거나 뭐 사망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도 이거를 회생으로 책임을 면해주는 건 사실 그 피해자한테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계속 갚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가 사용자인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임금 체불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계속 갚아야 되는 거고, 양육비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건 면책이 안 돼요. 세금은 면책되나요? 세금도 면책이 안 되고, 역시 갓세금. 네. 아까 김원찬 변호사님도 얘기했는데, 세금은 면책도 안 되고 지구 세금-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압류하고. 뭐 굳이 이제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세금이라든지 벌금, 과태료 이런 것도 이제 다 비면책 채권이라서 이제 다 갚아야 되는데, 세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네. 회생 진행하면 그거는 제일 먼저 다 갚아야 돼요. 제일 먼저. 네. 그러니까 전액 변제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전액 변제하는 내용이 변제 계획안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회생 진행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내가 회생을 네. 하겠다라고 해도 세금은 먼저 다 갚을게요라고 맞아요. 계획서를 내야 네, 돼요. 세금은 전액 변제로 가야 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라면 회생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건 같은 거. 기본적으로는 내 재산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빚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회생이든 파산이든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재산이 더 많아 버리면 사실은 내 재산 처분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 중에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한테 내가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돌려주고 뭐 합의하거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뭐 불법행위 채권이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형사 절차 진행 중에도 배상명령 신청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채권이 존재하면 그것도 사실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한테 네. 돈이 없어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 재산으로 잡히는 건데, 이게 내가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회생법원에 소명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왜냐면 돈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나는 은행이나 이런 데 돈 빌린 거는 안 갚아도 되고, 나중에 회생 끝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뭐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사기 피해금 받아버리면 내가 갚을 돈은 탕감돼 버리고, 그렇죠. 내가 받을 돈은 고스란히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의 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네.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사기꾼한테 줬다. 그러는데 회생하려고 하는데 뭐 은행에는 돈 안 줘도 이렇게 돼버리고 네. 사기꾼한테 또 돈 1,000만 원 받으면은 이득이 그렇죠. 이렇게 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사기꾼한테 내가 그 1,0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소명이 돼야 법원에서 그걸 받아줘요. 그러면 그런 거는 네.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기꾼의 재산 같은 걸 좀 확인해서 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확인을 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이런 민사적인 절차가 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네. 거기에서 이제 민사소송 판결이 나면은 대부분은 이제 돈을 갚는데, 네. 사기 치신 분은 판결 나도 안 갚잖아요. 그쵸, 안 돈을. 갚죠. 도망가죠. 네. 예. 판결이 사실상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데, 판결 난 걸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재산 명시 신청을 한다든지 재산조회 절차, 그다음에 뭐 신용조회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현실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 신용도도 이제 뭐 최하 등급이다라는 거를 이제 입증하면, 소명하면 어느 정도 이제 법원이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내가 사기 네.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은 고소도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는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사기 피해자다라는 것만 주장해서는 법원이 잘 받아주지는 않고요. 네. 고소를 해서 검사의 어떤 기소 처분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불기소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은 이제 법원이 받아주는 경향이 많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사기 피해자가 뭐 채무를 탕감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기꾼을 고소를 해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민사소송 같은 거를 해서 승소한 다음에 이 사람이 사실상 나한테 돈 줄 게 없다, 자력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입증을 하면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런 네. 단계라면 상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은찬 변호사님은 그냥 꺼다 놓은 버리자 마냥 앉아 계시는데. 제가 계속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네. 유익성 변호사님 나오셨다고 네. 이 자리도 지금 뺏기고 네. 이거 뭐 말도 한마디도 안 걸고 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이제 두 분이 얘기하시고 아, 이게 네. 끼어들 틈을 없이 네. 진행도 잘하시네. 네. 평상시와 끼어들 틈이 없어서 네. 네. 어쨌든 네. 피해자들도 회생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기꾼들한테 돈을 빌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회생 요건이 된다면은 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회생 고민하는 분들이 그런 거 걱정해요. 이거 회생하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혹시 좀 뭐 불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회생을 하게 됐을 때? 회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대신 신용상의 불이익은 있겠죠. 왜냐면은 돈을 빌려서 안 갚는 거니까 결국엔 그거 연체잖아요. 그렇죠. 연체되는 거니까 신용 등급이 최하로 떨어지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을 받는다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신용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회생이 잘 종료돼서 면책을 받으면 채무 불이행 정보도 이제 신용 정보에서 숙제가 돼서 신용 등급도 이제 올라가고 신용 거래도 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 크게 보면 될 것 불이익은 같아요. 없다. 네네. 그럼 된다면 네.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음.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회생 같은 경우는 3년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면책을 받으면 면책 받는다고 해서 이제 뭐 신용 등급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왜 사회 초년생으로 나오면 뭐 그쵸, 신용 네, 등급 네. 바로 1등급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순차적으로 올라오니까 사회 초년생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의 신용 등급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서서히 회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네. 그 사기 피해자들이 이제 추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 돈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 돈 갚느라 부담이 많으신 경우도 많은데 개인 회생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잘 염두에 두셨다가 좀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